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오전장에는 급등이 나왔다면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2300포인트를 조금이나마 돌파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나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0.6%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런데 반대로 LG엔솔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 특히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포스코 DX 이쪽에서는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보면 그동안 낙폭이 과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딱히 어떤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볼게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3,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소폭이지만 빨간불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000억 정도 나왔다면 오늘은 1.5배 더 증가가 되어서 1550억,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꼬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는 모처럼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조그만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갖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 하이브, LG이노텍. 그래도 배터리 셀 기업보다는 소재 기업들 그쪽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었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전통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에 집중을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1.7% 급락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어제는 그나마 조금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어제도 좋지 않으면서 오늘도 국내 증시를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생각 외로 또 빨간불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까지 조금은 반전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한때 코스닥은 1% 이상의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제 종가까지 다시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30분인 만큼 종가는 조금만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의 흐름, 이게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정말 진짜 반등일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봉상으로 볼게요.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악성 매물들이 올라가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올라가도 매물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려면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그 기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V자 반등보다는 올해 초였었죠. 자, 이렇게 10월에 저점을 찍고 또 올해 1월쯤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어요. 그 기간이 지금 4개월 정도 되었었는데 이런 시장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 나가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흐름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은 우리가 바닥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찝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외국인의 수급. 자, 최근에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오늘 추이를 보시더라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닥이고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3,500억까지 어제보다 더 많은 순매도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보면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장고도 한번 계속 참조를 해보세요. 이게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기준으로 보면 17조 6천억까지 가장 많이 찍혔을 때가 20조 정도? 20조로 넘었었죠. 22조도 있었네요. 하지만 이거는 연초였고, 최근으로 보면 20조 원대에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셨죠? 잘하면 또 16조 원대까지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17조 원대 또는 15조 원대 그 사이에서 작년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밴드까지 내려온 만큼 신용장고의 추이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을 크게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4.9%에서 계속 머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채권금리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오전장에 보셨듯이 오전장보다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바닥인가 보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시장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은 거의 20% 가까이 빠졌고, 코스피는 한 15% 되죠. 12%네요. 어쨌든 작년에도 코스피가 10% 이상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1월이었죠. 이때가 13%, 그리고 작년 6월달 이때도 거의 13%네요. 그리고 작년 9월에는 15%, 그리고 지금은 12%. 얼추 비슷한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급락폭을 봤을 때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추 시장의 하락폭을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신용장고의 추이, 그리고 채권금리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해보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의 시장은 어떤 기대감이나 모멘텀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계속 전쟁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든지 수많은 부정적인 재료만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정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9월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PC 지표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소비했던 돈의 합계를 뜻하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지출을 늘렸는지 아니면 줄였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 시장은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10년물 채권금리, 그 흐름도 조금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PC 지표가 좋게 나오던 또는 좋지 않게 나오던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잘 나온다면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일 거예요. F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좋지 못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하나의 재료를 두고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C 지표가 잘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못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고, 어떤 결과값을 갖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는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론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미국 FMC까지, 이게 하나의 시장이 변곡점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주가의 급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심해졌다고 해도
그동안 가장 낙폭이 강했었던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의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 SDI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번 달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급락이 나왔다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치거든요. 하지만 2차전지 대부분이 지금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만하면 10월 초처럼 또 맞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댓글을 보니까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라면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좋으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조금만 매수 계획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는 시장이 돌아서야 되겠죠.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는지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 그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예시로 말씀드렸어요. 수급이라든지 신용잔고 또는 채권금리의 방향성,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PC 지표라든지 다음 주 초에 있는 FMC 일정까지 그 이벤트를 모두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이틀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간을 조금 더 두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졌다고 해도 그나마 다행히도 오늘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최저점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